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유권자의 선택 시작된 셈인데요. 투표일이 다가오면 또 관심도 긴장감도 조금 고조되기 마련입니다. JTB가 선택에 대해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JTB의 총선 토론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익산갑 선거구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익산갑 선거구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저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3분의 후보를 모셨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연설 시간 1분이고요. 연설 순서와 좌석 배치는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자, 맨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기조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수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은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21대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익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이란 무엇입니까?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 김수흥이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고 대기업, 공공기관 유치하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간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당 두 후보와 함께 공약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익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튜디오 안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당 고상진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3번 민생당 고상진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무엇보다도 주머니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익산은 12년 타던 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타는 차보다 연식도 더 오래되고 성능도 떨어지고 연비도 좋지 않은 중고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풀옵션에 성능도 좋고 연비도 뛰어난 새 차로 바꾸시겠습니까? 저 고상진이 새 차가 돼서 익산 발전을 위해 싱싱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진짜 익산 사람인지, 누가 진짜 일꾼인지 잘 살펴보시고 오는 15일 현명한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김경한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경한 후보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전 국민 5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분에게 500만 원, 또한 오늘 전국 200만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특별 장학금 100만 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미래통합당입니다. 피폐한 익산 경제, 저는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골목 상권,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줄서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익산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 세 분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봐서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 주제와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후보들에게 사전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질문이라 좀 말씀드리고요. 상호 토론할 때는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찬스 발언은 3번째 상호 토론 때까지 모두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후보 주도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는 토론인데요. 상대방 답변 시간도 좀 배려하시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제가 좀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토론 주제 말씀드리지요. 추락하는 익산의 인구 문제, 그리고 넥솔론과 옥시 같은 공장 폐쇄, 활기를 잃은 구도심 등은 익산이 처한 심상치 않은 현실을 웅변합니다. 역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동네 군산은 미래형 자동차를 통해 활로를 뚫어보겠다고 합니다. 익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 이어야 하는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상진 후보가 4분의 주도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익산은 70년대, 80년대 석재, 보석, 섬유 산업으로 아주 화랑을 겪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산업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성장에 관한 기회를 많이 놓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익산이 저임금에 의존한 그런 어떤 2차 산업보다는 오히려 그 컨텐츠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 역사, 관광 상품으로 인한 성장 동력으로 시급히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우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공보물에는 대기업 유치 공약이 빠졌던데요. 전에는 예비 후보 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참여정부 이후에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주로 수도권에 투자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용인으로 재투자를 결정하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도권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상진 후보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로만 가지고 대기업을 유치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익산 같은 도시는 영원히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고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기업은 그 친대기업적인 환경만 조성이 되면 얼마든지 신규 투자하려고 합니다. 익산에 그러니까 그 로드맵은 친대기업적인 여건을 어떻게 지난번에도 만드시겠다는 건지. 말씀드렸듯이 네. 낙후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을 만들면 그 낙후도시에 대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우선 배치하도록 그런데 하면 말입니다. 됩니다. 아니 저기 김 후보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주도권을 행사하고 신성장 있으니까 산업을 우선 사회자님, 배치하면 예, 대기업이 제가 지금 자동적으로 오게 주도권을 됩니다. 행사하고 있는데요. 예. 그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예. 건데요. 그런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아닙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건데 예. 국회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게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헌법의 가치를 역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우리 지금 시민들께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법에는 신성장 산업을 낙후진 도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산업을 배치해야 기업이 그 유불리를 따져서 오게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에다가 그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오라고 여건을, 정부가 아니, 김 후보님, 제 할 말씀을 수가 좀 없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여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익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게 정부가 앞으로 4차 산업을 비롯해서 또 미래 산업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AI, 기타 산업을 개발을 하면 그걸 지금의 경쟁 방식으로 하면 기업에서는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도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 전북에 됐습니다. 내려올 됐습니다. 기업이 네,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질문을 법에 규제하자는 겁니다. 다음 질문 제가 김경환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출 문제에 관련해서 시간이 우리 거의 저 다 지난주에 지난 저 MBC 토론회 때 김승우 후보께서 우리 익산이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만 좀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런가요? 그래도 찬스 발언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찬스 발언을 쓰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난 MBC 토론회 때 우리 중산층 익산을 떠나는 이유가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이 낙후됐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익산을 떠난다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우리 익산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번 토론회 때 우리 김송 후보께서 익산의 교육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은 호남의 4개 명문인 원광대학교가 있고 또 중고등학교 명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교육자 또 자녀를 둔 학부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분개를 하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성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좀 10초 하셔야 남았습니다. 되겠고, 예, 고상준 후보. 예. 예. 제가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교육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수준이 낮아서 떠난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익산시가 2019년에 연령별 전출 사유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익산에서 전출 사유가 많은 게 세대별로 02,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0대는 17.1%가 교육 수준이 낮아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주거 환경이 나쁜, 즉 생활 환경이 낮아서 떠난다는 것은 각 세대별로 다른데 50대가 25%가 그걸로 떠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보기에는 통계를 거기에 가지고 그 익산시에서 통계에 보면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 통계에 왜 보면은- 전출 이유가 아니요, 있는지를 김 제가 후보님. 그 제 통계에 시간입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익산이 낙후된 도시라고 하면 제가 익산을 무시하고 익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준이 낮다라는 예.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말꼬리 잡는 토론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저 표현이 거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해주시죠, 두 분. 예. 토론 중에 좀 말씀이 뒤엉키는 때가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좀 하실 말씀을 압축해서 짧게 주고 받아야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김경환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우리 김수 후보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면은 정치인의 정도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도 내가 과연 익산의 대변자로 익산의 국회의원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수준 높은 교육, 수준 높은 질 향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부터 깊이 반성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익산에 출마하면서 새만금 배후도시로 익산할 새로운 동력 산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새만금 배후도시는 익산 서부 북부권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단지를 만들면 50만 익산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에 역 주변에 컨벤션 센터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전북과 충북과 강원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반드시 역세권 주변에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각종 세계 무역 박람회, 식품 박람회, 각종 국제 회의 등을 통해서 익산의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예, 질문해 그래서 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상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낸 이런 컨벤션 센터 또한 새만금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우리 익사도로서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주 또 군산하고
첨예하게 그 경쟁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익산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만금 배후 도시에 대해서도 새만금의 어떤 뭐 주거라든지 어떤 생활의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풀어져야 된다. 해법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새만금 행정구역이 현재는 군산, 김제, 부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행정구역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새만금에 약 20조가 투자합니다. 두바이의 인스파이어라는 500조를 굴리는 거대 회사가 지금 새만금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물류도시, 산업단지, 주거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익산에서 새만금까지 약 15분, 20분에 주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새만금 배후 도시로 반드시 익산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수홍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익산 KTX 역사가 우리 익산의 역사입니다. 또 천년 고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전주권 정치인들은 전주 근교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가 된다면 이 KT의 역사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익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관광, 예술, 교육이 숨쉬는 그런 도시로 만들 겁니다. 이 KT 역사가 지금 일부 정치권이 전주 근교로 이렇게 옮기려고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우리 정치인이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경환 후보님 그 의견에 공약에 100% 동조하고요. 저도 그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여러 차례 전북 건내에서 KTX 전주 역사, 혁신도시 역사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김경환 후보한테 동조하겠습니다. 예.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승 후보가 주도권 4분 행사하시겠습니다. 예, 인구 유출이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에서 가장 심한 데가 저희 익산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익산 인구가 28만 5,431명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1,500명 이상이 익산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500명 이상씩 익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선거에서는 익산은 한 선거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 상한선이 27만 7,966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없고 누가 말해도 다 아는 생활 환경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제가 내세운 게 낙후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낙후도시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 그 낙후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규로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서 지역 발전을 할 때 낙후도시에도 우선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할 때 낙후도시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률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상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상진 후보께서는 물론 이제 나중에 법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김수홍 후보님께서 대기업을 유치하시겠다라는 그런 공약보다 우리 익산에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낙후도시의 경우에 제 발언이니까요. 아니, 낙후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유지하게 하고 영세업자 활성화시키면 뭔가 치유가 될 것 같은데요.
대기업이 오지 않는 도시는 앞으로 중소도시는 앞으로 소멸 위기에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오야 협력업체인 우수한 중소기업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중소소상공인들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납니다. 생산이 늘어납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상승 효과를 얻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익산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반대입니다. 우리 김 후보님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이건 20세기적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솔직한 말씀으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대기업이 내려온다라고 해서 관련된 중소기업이 따라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대 역행적인 말씀입니다. 대기업이 없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향토기업으로 그런 기업 아산 같은 데도 옛날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현대자동차가 갔기 때문에 지금은 30만이 훨씬 넘는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김경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상진 후보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낙후도시 특별지원법에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 익산에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인프라는 예를 들어서 컨벤션 센터, 그다음에 새만금 배후도시를 이렇게 형성이 되면 대기업도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과연 대기업이 들어오겠느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네, 거기까지. 좋은 방안이라 수용하고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쉽지는 않으시죠. 예,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배려해 가시면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죠. 자, 김경환 후보부터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라면 장전마을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전마을에서 수십 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 비극적 사건의 이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이어야 하며 후보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도 모른 채 약 20년 동안을 고통 속에 시달렸습니다. 장전마을 주민. 먼저 그 장전마을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와 정부가 반드시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초막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적 역학 조사를 통해서 퇴비와 규정을 이제 제대로 규정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산재법으로 보상을 이루어지네 하는데 이 산재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보상책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장전마을 주민들의 보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피해 구제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또 피해 대책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후보의 답변 들어보죠. 제가 장전마을을 한 7, 8번 방문했고요. 같이 KTNG 서울 사옥에 가서 주민들과 데모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장전마을 사태는 행정과 정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감시체계를 가동해서 지역의 환경오염업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장전마을 가서 손잡고 원인과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익산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정치인이 되면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상진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장전마을 피해 주민 여러분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전마을 사태는 명백히 인재입니다.
행정권과 정치권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발생된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과실을 인정하고 주민 여러분께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신속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장전마을 사태 이후에 그 지하수라든지 토양에 대한 그 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 관련 특별 사법경찰관제를 좀 더 확충해서 환경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그런 적발과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방치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 이번에 그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익산 시민들 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부터는 주어진 주제가 따로 없습니다. 자유 주제이고요. 역시 주도권 시간 4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엔 김수흥 후보가 4분 주도권 시작해 주시죠. 국회의원 선거 때가 돌아오면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합니다. 그때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가장 우선 꼽습니다. 그만큼 익산은 낙후되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오기를 바라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김경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예.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게 예.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발전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지역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도 하지만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익산이 국가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책 사업은 그다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국고 보조 사업은 상당 부분 확보를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책 사업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환 후보님, 익산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책 사업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동안 보면 국책 사업을 익산이 많이 확보를 못했다.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군사는 1조가 넘었습니다는 군사는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1조가 넘었습니다. 익산은 이춘석 의원께서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아니 이춘석 저한테 제가 하나만 이춘석 의원께서 제 이춘석 토론이니까. 의원께서 7천억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충분히 그래서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국가 예산을 확보 못했다 하는 것은 전직에 대한 그런 정치인들에 아니, 대한 전직을 비판하려고 문제되지 하시는 게 아니 아니고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다시 때문에 예, 김수흥 저는 이렇게 후보의 봅니다. 시간입니다. 국회의원은 김경환 제가 후보님 원행일치가 가장 질문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원행일치가 가장 예, 중요해요. 제가 질문하는데 그래서, 예. 아니 저희 저거 국책 저한테 사업은 앞에 새만금은 예. 사실 지금 1992년에 첫 삽을 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992년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이 새만금에 그동안 몰빵하는 바람에 예. 다른 지역은 오히려 예산에서 예.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예.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지역 발전을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시군은 다른 시군대로 국책 사업을 개발했어야 됩니다. 즉 익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을 개발했어야 지금 상황에 와서 1992년부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20년, 30년이 흐르니까 인구 유출과 감소가 쓰나미처럼 오게 됩니다. 지금 익산이 그런 산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사항에 컨벤션 센터가 약 1,000억이 듭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995억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 그게 다 국비로 했습니다. 국비 1,000억을 확보하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익산에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산업에
메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둘러 마무리 지어주시죠. 네덜란드의 제가 노틀담 항은 유럽의 식품을 70% 80%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그래서 우리 압니다. 익산도 또 대기업인 하림에서 내년부터 8천억을 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됐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의 시간을 좀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가급적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상진 후보의 주도권 차례입니다. 예. 우리 김승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진 김승 후보님 이 사진 잘 아시죠? 뭡니까? 이게 2018년경부터 망성면 화살리의 배우자이신 박모 씨와 친형인 김모 씨 그리고 부친 김모 옹 명의로 하고 계신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경 사진입니다. 아시죠? 예. 예. 이 태양광 사업과 부지 실제 소유자가 우리 김 후보자님 맞으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후보자 아버지께서는 지금 김모옹께서는 올해로 89세 되셨고 그리고 그 김옹의 재산은 이미 2016년도에 우리 자제분들께 다 증여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갑자기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라고 땅을 사시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이게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 문제는 아니 제가 지금 네,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토지 매입 대금이나 자금 추적 그리고 또 그 태양광 수익에 따른 그런 흐름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김 후보님께서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모의 그 가지고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 제가 건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 김 후보자님 이게 명의 신탁하신 거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버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고상진 후보는 익산의 국회의원에 왜 나오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재산에 대해서 뒷조사하러 나오셨습니까? 아니 좀 후보자님께서 그런 시간 있으면 토론회를 안 나오시니까 정책 개발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 아버지가 재산을 하나 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하셨어요. 아니 제가 증여를 했다고 전부 증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한 걸로 보시면 나오니까요. 압니다. 증여한 저희 걸로 나오니까. 아버지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 말씀 지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토지들은 왜 저희 아버지가 아니, 좀 재산이 제재를 없습니까? 해주세요. 고상진 후보의 시간입니다. 제재를 해주세요. 지금 제재를. 계시잖아요. 아니, 예. 이 토지들은 2018년 2월 정책 20일 토론 날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고 후보자님. 아니 김 후보님 자질을 지금 정책 검증하는 거예요. 토론하시고 지금 토론회를 안 나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토론회를 안 태양광 나오시니까. 사업은 자, 근데 흑자가 안 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필요하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고상진 후보의 아니, 시간입니다. 예. 지금 자꾸 이렇게 제 예.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2018년 2월 20일 날 김 후보님이 공직에 계실 때 가족 명의로 어쨌든 그 시기에 매입을 하시고 태양광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후보님 가족 명의로는 자격농이 아니어서 이게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지금 보니까 얘기하면 허위 사실 유포하는 아니에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매도인 명의로 우선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배우자와 친형 그리고 부친 명의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내용을요. 지금 아니 그런 아니에요. 내용까지 다 우리 그 고상진 후보한테 토론회장에서 밝히는 아니 말씀을 게 해주세요. 이게 그게 토론입니까? 맞냐 틀리냐를 말씀해 아니 주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해 보시고 입법이 아니 있으시면 그러니까 입법에 그거를 따라서 말씀을 해주세요. 입법에 따라서 저는 그러면 우리 김 입법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후보자님께서 바랍니다. 그런 탈법한 행위로 탈법한 과정을 통해서 탈법이나 입법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허가 과정에 대해서. 이 소중한 시간이 자,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20초 남았습니다. 예. 제가 1분 더 찬스를 쓰겠습니다. 예. 소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님 MBC 토론회에서 익산은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아서 중산층 이사를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후보님 따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강남의 명문학교 숙명여고를 다니셨죠. 그죠? 근데 이 얼마 전에 숙명여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그 학교입니다. 근데 이 자녀 교육은 강남에서 시키시면서 우리 익산의
교육 수준이 낮다라고 그렇게 폄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물론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좀 다른 데보다는 지표가 썩 높지 않은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그렇다라고 그 표현을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라면 우리 익산에서 과거 교육 도시의 명성을 회복하려고 다 함께 노력하는 시민들이나 교육 관계자들 또 학원 종사자들 이런 분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정치인으로서 익산에서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한 분으로서 이것은 인식에 큰 예. 10초 정도 문제가 있는 시간 거 주시죠. 아닌가라는 답변 생각이 시간. 드는데 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고상진 후보께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서 뭐 경쟁 후보자의 재산 조사하고 가족 조사하신 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예. 제가 맺어 주십시오. 아니, 왜 끊어주세요. 예. 40대가 알겠습니다. 익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스로 그러면 예. 됐습니다. 예. 뭐 시간이 찬스는 모두 안 하고 됐습니다. 다음에 예. 얘기하겠습니다. 예. 창피합니다 좀.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죠. 김경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익산의 정책 또 익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새 후보가 모였습니다. 또한 그런 제대로 된 또 검증을 해야 익산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과 함께 정책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익산의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 셋 다 공통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122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에서는 34개 기관을 전북에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익산의 교통의 중심이고 호남의 관문이고 또 앞으로 유라시아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 박물관을 비롯해서 익산의 철도 관련 코레일 네트워크스, 코레일 관광 개발 등 철도 관련 공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 도시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또 환경 도시로서 한국환경공단 등이 익산에 적합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정원율 시장과 함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공기관을 익산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고상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런 공공기관 유치에 앞으로 우리 고상진 후보께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약속하셨는데 이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유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를 제2의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대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은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또 폐석산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익산을 떠나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서도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 관련된 공공기관을 익산으로 유치를 하고 또한 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그런 공공기관도 유치를 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혁신도시의 그런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전북은 4년 전에 정운천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7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익산도 갑을 두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익산도 이렇게 한 분씩 여야를 보내면 익산의 발전, 익산의 예산, 익산의 정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수홍 후보께 묻겠습니다. 김수홍 후보께서는 예산의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예산만 돼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입법 활동입니다. 국가를 위하고 또 정부를 위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잘 개정이 되고 재개정이 돼야 예산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런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정동영 의원 TV 토론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분이 24년 동안 저는 선거운동을 하니라고 24년 못 봤습니다. 동안 예. 뭐 이렇게 정치 생활 하시면서 예.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예산 확보라고 그것도 지역을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30년 가까운
명칭도 입법 조사관 활동부터 시작해서 사무차장 차관급까지 했습니다. 국회에 법제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알겠고요. 아니, 제가 대한민국 알겠고요. 입법에 제가 알겠고요. 최고의 달인입니다.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는 심의 의결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은 입법 활동을 주어서 입법 활동이 잘 돼야 예산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 시간이 저는 다 그렇게 됐고요. 보고 있습니다. 예, 찬스 발언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예 됐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JTB 특집 21대 총선 토론회 익산 갑 선거구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엔 제가 질문 하나 드릴 차례입니다. 순서가 고상진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인데요. 원광대학교가 70년 역사의 음악과를 폐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질문의 핵심은 단지 원광대학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률이 최고의 가치가 된 상황에서 인문학과 예술, 기초 학문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교육 문제, 대학 문제도 고민하게 될 터인데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해결책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년 정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보좌관으로 근무를 해서 고등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원광대학교에서 음악학과를 폐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사립대학들이 구조조정 당할 것이다라는 게 차츰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엄중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여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과의 통합, 또 다시 한번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과들의 그런 전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무조건 폐과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새로운 그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그런 도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환 후보의 1분 답변 듣겠습니다. 예술과 폐과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 폐과를 결정했냐면 교육부에서 평가를 할 때 취업률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술학과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자기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가 이런 대학을 구조조정을 명분이라는 통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부는 폐지돼야 될 교육부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전부 지금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대학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게 합니다. 모든 대학은 자율에 맡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에 청소년 학생들이 500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교육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도 외국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선진 교육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자율적으로 맡겨서 대학이 커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전임의 두 분이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든지 개정해서 재정 지원이나 또 신입생 모집하는데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진 후보께서 저는 딸을 강남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산에서 강남으로 이사 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대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재정 지원 활동에 관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의 핵심은 인문학 그리고 기초학문, 예술이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대학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주도권 4분씩 드리고요.
찬스 발언 쓰실 수 있는 것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자, 김경환 후보 4분의 주도권 시작해 주시죠.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는 이춘석 의원과 경선회 때 TV 토론에 나오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서 이춘석 의원이 나가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바로 후보로 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춘석 의원과 토론에서 충분히 정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나왔다고 이렇게 저번 토론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벌써부터 국회의원이 된 양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익산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 수준이 낮다고는 하지 않은 통계입니다. 교육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했지 교육 수준이 낮아서 이사 갔다. 이건 정말로 익산 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이 제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익산 시민에게 홍쾌하게 말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이 정도도 말씀을 못 하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 활동만 전념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TV 토론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6일 날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김경환 후보님, 고상진 후보님과 했는데요. 지금 아마 그 TV 토론을 보면 내용이 한 50% 묻지 않게 반복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뭐 50%가 아니고 30%가 되든 20%가 되든. 왜 그러냐면 정책 토론을 하는 토론이라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제 딸 때문에 이사 간 거, 그 다음에 제가 태양광을 합법적으로 투자한 거 이런 것들 가지고 TV 토론 하는 게 TV 토론 나오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아니 그러면 후보님, 국회의원이라는 직은 익산 시민의 심부름꾼이고 상머슴입니다. 국회의원이 아까 특권을 노리는 게 말씀하셨듯이, 아닙니다. 아까 근데 말씀하셨듯이 제가 또 그런 답변 하나 부분도 올릴게요. 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거. 가족 관계, 병역 관계 왜 이래 이런 책자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책자에 보면 전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제 신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 배우자, 재산 관계, 납세, 군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그래서 아까 그런 태양광을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또 아버님이 투자하고 또 부인이 투자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인과 형님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수홍 후보께서 답변 시간을 좀 주시죠.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4분 다 의심을 돼서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검증을 해야 시민들이 정당한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상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런 검증 절차가 자주 있는 것은 우리 익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해서 TV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익산 시민들을 굉장히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김경환 후보 찬스 발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한 번 그래서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춘석 후보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 김수홍 후보 경선을 통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호남권에 3선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춘석 후보께서 만약에 통과를 하셨다면 4선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 당대표, 장관 다 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익산이 새롭게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정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식품 산업 컨벤션 센터 좀 더 효율적으로
아마 예산을 확보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쭙는데 우리 김수호 후보께서는 초선에 가장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초선보다 재선, 3선, 4선을 감으로써 중량감이 있음으로써 지역 발전 또 지역의 정책, 지역의 모든 사항들을 꿰뚫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간 모두 지났으니까요. 이번엔 김수흥 후보가 주도권 4분 행사할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 TV에 토론에 나와서 익산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고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들과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고상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 후보님,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한 전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고상진 후보께서 전과자인지를 모르십니다. 네. 무슨 법 위반입니까? 아, 공직선거법이고요. 2008년도에 그 유성엽 당시 정읍 그 국회의원 후보 선거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문자 메시지에 됐고요. 의한 문자 그러면- 메시지에 의한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그러면 소명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문자 메시지에 그러면 의한 선거운동이 법원 판결문을 제가 후보자 토론 주주권입니다. 법원 판결문을 지금 공개할 의향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공개하시겠습니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익산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익산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는가도 국회의원 후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익산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예, 얼마- 1조 원 정도 네? 넘습니다. 1조 좀 넘습니다. 1조 3,300억입니다. 예, 1조 넘은 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분야별로 어떻게 집행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에는 얼마 정도 예.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 마한 백제 왕도 복원 사업 하려면 예, 예. 그게 문화관광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익산시 예산이 예. 이게 얼마 정도 돼 있는데 예. 마한 관광 복원 사업에 국비를 얼마, 지방비를 얼마 확보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공약을 못합니다. 충분하게 숙지를 안 하셔서 그러신 것 그리고 같은데요. 다시요? 저는 다시요?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이 작년에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르면은 12년 동안에 9,450억이라는 아니, 제 얘기를 국비 들려 포함 지방비 이 해서 자유토론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주도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토론위를 저렇게 하면 답변할 어떻게 기회를 되시겠습니까? 주셔야죠. 그다음에 기회를.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얼마나 아니, 된지 그러니까 아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예? 하시고 싶은 왜 말씀을 그러냐면 하세요. 예. 이게 지역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익산을 새롭게 발전시키려면 익산 예산을 모르고 농림해양 어떻게 관련해서 어떤 어떻게 일자리를 의정 만드실 활동을 건데요? 하겠습니까? 우리 김 후보님은 지금 장전마을 얘기하지 난상 폐석산 얘기하는데요. 예. 익산시의 환경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익산시 김 후보님은 아니, 어떻게 일자리를 왜- 만드시겠다는 아니, 거예요. 그 제 말씀을 얘기를 해주세요. 들어보세요. 익산시 세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교부세가 얼마나 해보시라니까요. 내려오는지 네. 아십니까? 뭔가 국회의원 후보라면 익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익산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익산시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자, 제가-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예. 왜 익산시 예산을 보면 예. 왜 익산이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이 안 되냐면요. 익산시 예산이 한 1조 5천억, 1조 3천억 되는데 예. 5천억 정도가 보건복지 예산으로 자동적으로 의무 지출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 예산으로 한 1,900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예. 그리고 농림 예산으로 한 1,500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개발이나 도시 개발 예산에는 예. 불과 400억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본 수치로는. 그리고 산업이나 400억이 중소기업 아니라 예산은 시간이 별로 안 모두 나오고요. 지났고요. 1,400억입니다. 1,400 정도 됩니다. 뭐가요? 예, 경제 SOC 사업에 알겠습니다. 1,400억 예. 정도 그건 됩니다. 지금 제가 안 물어봤는데 예. 그건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400억이라고 해서 제가 1,400억. 아니요, 그게 알겠습니다. 다른 예.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승우 후보의 시간 4분이 지났고요. 예, 4분 지났고요. 찬스 발언 쓰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찬스 받았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산은 약 1조 3,300억인데요.
이게 이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우 후보께서 뭐 경제 SOC 사업이 400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1,400억 정도 투자됩니다. SOC는 제가 안 물어본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전체 SOC 사업이 잘 돼야 그게 SOC 경제 사업 아닙니까? 건설 사업 아닙니까? SOC 사업이? SOC 사업 안 물어봤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야 약 그게 11% 전체 예산에 우리 익산 예산의 약 11%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보건 분야의 예산을 더 좀 그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익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김성우 후보께서는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많이 아까 말씀드린 1조 5천억 정도는 돼야 제대로 익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뭐 이렇게 정액보다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승우 후보께서 찬스 발언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찬스 발언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예산은 정부 각 부처별 편성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마지막 편성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단계입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예산이 지나고 나면 다음 연도에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공모를 합니다. 이 세 단계가 1단계인 정부 편성 단계는 행정적 단계이자 정치적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인 국회 심의 단계는 정치적 단계입니다. 근데 이 행정적 정치적 단계인 정부 편성 단계에서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 시군에서 예산 들고 각 부처를 찾아가면 쉽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된 채로 또 기재부로 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때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김경환 후보님 생각하십니까? 찬스 발언이 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지금 그렇네요. 예. 1분이 다 됐습니다. 예. 세 분 모두 한 번씩 찬스 발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고상진 후보가 주도권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우 후보님 버스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내버스비? 예, 압니다. 예. 입석은 1,400원, 좌석은 1,5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400원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1,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로 했을 때 1,250원이고요. 자, 우리나라 정부 지출 예산 규모 중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제가 뭐 전부 기억은 못하지만요. 한 2주에서 4주 내에 안 되겠습니까? 전체 지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2주에서 몇 4주 퍼센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김승우 후보님 얼마입니까? 공보물에서 보면 장애인 복지 장애인 관련된 공약이 없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규모가 지출 예산 규모가 0.6%예요. 근데 OECD 평균은 2000 몇 년 2.1%. 기준으로? 2018년도가요. 근데 근데 OECD 3조 정도 기준은 되는군요. 2, 3조. 예, 예. OECD 평균은 2.1% 예, 정도 예. 규모입니다. 저도 뭐 우리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 규모가 1990년대 이후로 스테이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역시 우리 유력한 후보이신 김승우 후보님의 공보물에 장애인 관련된 공약이 없어요. 저는 이 그게 부분에 제 대해서는 책임입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김 후보자님께서는 예산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혹시 직접 예산을 편성해 본 적 있으십니까? 편성권은 헌법에 정부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직접 예. 해보신 게 없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 후보자께서 29년 이상을 공직 생활을 하셨던 국회 사무처의 어떤 권능이 뭔가요? 주어진 권능이. 국회는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알기는 수- 제가 알고 있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회 사무처 입법과 직원은 제 입법과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산심의 활동을 하는데요. 아니, 제가 주도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니, 한 사회자님. 축은 국회의원이 예, 제재를 하시는 해주십시오. 10초 정도 역할과 해주시고 말씀해 입법 주시죠. 보좌진이 하는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입법 보좌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합니다. 예, 그게 거기까지 국회 듣겠습니다. 사무처일 자, 수도 제가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승우 후보님께서 29년여 예. 공직하셨던 국회 사무처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의정 활동,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예산을 뭐 주무르고 예산을 다 편성할 수 있고 예산을 이렇게 늘려올 수 있고 이렇게 국민들을 특히 우리 익산 시민들께 현혹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우리 김경환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 주체는 국회의원인데 제 말씀 국회의원이 들어보세요. 그 역할을 제 충분히 말씀을 할 수가 들어주세요. 없기 때문에 자, 입법 관료들을 통해서 예. 국회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요. 결국은 전문위원이 법안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검토 보고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검토 법안 보고까지. 심사나 예산안 자. 심사에 상당한 방향을 제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아니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 제가 볼 때 토론회가 이게- 굉장히 국민들께 특히 익산 말씀하십시오. 시민들께 사실과 다른 그런 전혀 호도하는 사실이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수웅 후보자께서 29년여 봉직하셨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쓰는 보고서는 법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서 발췌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익산 국회의원이 1년에 7천억, 군산에서 2명이 군산에서 1명이 1조 이상 국비 예산했다라고 프랑카드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돼 온 정부 안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에서 심의 단계에서 조금 증감을 예. 한다든지 또는 찬스를 쓰겠습니다. 예, 찬스 증감을 쓰시죠. 한다든지 아니면 쪽지 예산을 해서 결국에는 통과가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마지막에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정당성을 받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정부 예산을 제가 하나만 답변 이렇게 하면 자, 재미가 없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어쩔 수 토론회 때 없습니다. 김 후보님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문턱달게 오고 갔다. 굉장히 저는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김 후보자께서 그런 공을 낚아채실 일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셨던 그분들께 공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회 사무처 직원이 저도 보좌관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제가 예산 도움드리고 제가 민원 해결했다라고 해서 제 공을 세우진 않습니다. 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공이고 이게 정책 국회의원의 토론입니까? 아니 그 이게 말씀 정책 정확히 토론이에요? 하셔야죠. 말씀 정확히 그러면 하셔야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 정부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국무위원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에 참여 안 합니까? 공무원하고 우리 저기 후보님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 정리가 상대방이 돼야 될것 하는 같습니다. 예. 역할이나 아니 책임과 그거는 전혀 그런 다른 예, 문 알겠습니다. 권한에 법적인 대해서 문제예요. 그렇게 법적인 폄하하면 안 됩니다. 폄하가 아니라 익산 시민들께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니, 두 출발에서 인성이 갖춰지고 두 하시죠. 후보님들 좀 품격을 지키십시오. 저는 예, 익산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예.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안 예. 지키는지 익산 예. 시민들이 다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압니다. 세 분 품격을 모두 좀 지켜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모두 말씀을 멈춰 주십시오. 예. 시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시면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김수웅 후보 한 번, 김경환 후보 한 번의 찬스 발언 남아 있습니다. 예. 쓰시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어떻게 제가 하시죠? 예,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국회 입법 활동은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회에는 수없이 많은 법안과 정부 예산이 들어옵니다. 이걸 검토하는 역할은 물론 의원 보좌진들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의 그 권한을 국회 전문위원한테 위임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원들한테 입법 심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문위원이 어떤 방향으로 검토했느냐에 따라 입법의 방향, 그다음에 예산 심사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문제로 제 딸을 일산에서 강남으로 이사 갔다는데 이거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일산에서 이사 간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외교 공무원 생활을 하다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예. 제 딸의 수학이나 예. 국어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제가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간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거기까지 저는 듣겠습니다. 이사할 자유도 없습니까? 예. 자, 제가 찬스 예. 저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 3선, 국가기관, 한국농업총사 상임감사, 또 대학교 총장, 또 총리실의 새만금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익산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 국회에서 오로지 국회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됨으로써 예산만 많이 따온다 그래서 또 예산이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 경험을 다양하게 한 저에게 익산 시민들의 그런 선택을 주신다면 저는 정말로 익산을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활력의 도시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세 분의 상호 토론, 세 번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JTB 특집 총선 토론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 상호 토론 순서인데요. 시간을 얼마 쓸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분씩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호 토론입니다. 자, 시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시죠. 자, 먼저 김수웅 후보께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저는 고상진 후보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외교관 생활 3년 한 4개월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려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국어하고 수학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를 망설였습니다. 사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식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를 얻어서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의 어떤 학습 능력을 도와주는 게 부모의 의무이고 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사생활 보호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딸아이를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 간 게 무슨 범법 행위입니까? 아니 근데 정확한 말씀은 허위 사실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허위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우리 김 후보자께서 워싱턴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을 강남으로 들어보세요. 이사했습니다. 자, 강남으로 이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자, 익산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도 자기 그만하시죠. 자식들에게 제가요. 당신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예. 지난 그런데 TV 토론에 하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익산 시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려면 익산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 익산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고상진 후보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물론 국회에서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좌해드린 국회의원은 유성엽 의원으로 지역구가 정읍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 공무원들도 저에게 때로는 도움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께 공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공을 제 공으로 제가 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그만하시고요. 없습니다. 제가요 이 공직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익산에 내려오니까 익산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돕고 전북을 위해서 전북 관내 지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도왔다는데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지적은 많이 받았지 제가 제 공 가지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된 경제 전문가고 준비된 예산 전문가로 하는 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로 익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국고보조 사업을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각 부처별로 어떤 국고보조 사업이 있는지 파일에 다 정리해 왔습니다. 이게 익산을 위한 진정한 후보고 이 파일 말고 제가 다른 파일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후보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고 국회 사무처는 입법 활동에 그다지 큰 역할을 안 한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우리 김 후보님의 어떤 크지 않은 역할이라고 폄하한 게 아니라 김 후보자님께서 본인의 역할보다 좀 더 크게 키웠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바로 잡아드린 거예요. 제가 키우지 않았고요. 아니요, 마치 제가 500주 예산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 후보자님 사실 15초 제가 남았습니다.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 고상진 후보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예, 거기까지 4분 지났습니다. 지금처럼만 부드럽게 됐어도 좋겠습니다. 예, 고상진 후보 차례입니다. 예, 김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그 MBC 토론회 때 신천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조사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때 조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천지 익산 신도가 시민 여러분, 토론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합니다. 해주세요. 자꾸 제가-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제가- 마시고요. 예, 고상진 정말 후보의 아니요, 누가 김 이렇게 후보자님. 토론인을 아니, 이거 굉장히 토론인의 중요한 품격을 부분입니다.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신천지 신도가 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앙당에? 누가요? 우리 김 후보자님 조사 그런 적이 받으셨다면서요? 없습니다. 아니요, 조사 받으셨다면서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조사 안 받으셨어요? 중앙당 조사?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사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조사 얘기하세요.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고요? 신천지 그건- 신도가 그건, 경선에 개입을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아니면 부인을 하셨는지 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확히 말씀입니다. 얘기를 이게. 드리겠습니다. 익산에 기독교 계신 익산에 분들께서 혹시-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혹시 고상진 후보님 종교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모 종교가- 교회를 섬깁니다. 예, 언제부터 종교 생활 하셨습니까? 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작년부터 섬겼습니다. 예, 익산에 내려오기 전부터 익산에 내려와서 섬겼습니까? 저는 계속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익산에 그러면 예. 작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하셨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 익산 시민들이 자, 제가 저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자, 제가 그때 익산 우리 시민께 저 분명히 김 후보자님,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고상진 김 후보자님, 후보의 순서입니다. 김 후보자님, 그때 저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신도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가 돕고 있는 과정에 대구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때 그때 내 캠프에 신천지 신도가 돕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신천지 신도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분이 접촉했던 분들도 파악하고 빨리 익산 시민들께 그 사실을 알려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고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 문제가 답변 터지지 드리겠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문제가 올리겠습니다.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시계를 다시 2월 말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우리 익산에 폭탄이 터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무 일도 모르는 그냥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고 예. 넘어간다? 답변 이건 시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머지 좀 답변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어떨까 합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지난 토론회에서도 고상진 후보가 이것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모현동 고영교회를 제 아내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권사로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가 저희 자, 경선 그렇게 과정에 됐고요. 조직적으로 지난번에 개입하지 제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예.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이게 이단 사실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 김수웅 후보님을 만났습니다. 김수웅 후보님께 신천지 관련된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그때 김 후보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맞으십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목사님께서 후보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나중에 네, 법적인 예. 책임 지셔야 됩니다. 예, 예. 목사님께서 저한테 당하신 거기서 목사님께서 신천지 굉장히 도움을 능욕적이다. 받았다라고 능멸을- 보도자료 내셨지요. 능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과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고영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 김수웅 후보자께서 성직자를 대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인지 그렇게 저는- 말씀하신 그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연합회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그 해임되셨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여쭙게요. 시간이 우리 거의 김 다 후보자님. 됐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아쉽지만 근데 너무 이렇게 예. 저는 답변할 시간이 별로 안 주시죠. 예, 서로 마찬가지라고 지금 늘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김경환 후보 주도권 하시죠. 저는 좀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제 공약을 다시 한번 예.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압축해 주시죠. 예, 이 자리는 정책과 익산 시민에게 정책과 또 공약과 또 신상의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든지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에 될 그런 자질이나 역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을 또 당연히 받아야 익산 시민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알 권리도 있고요. 또 앞으로 4년 동안 익산 시민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수홍 후보께서 예산의 전문가라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했는데 과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예산을 따올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 약 1,000억이 들어갑니다. 또한 새만금 배우도시를 형성하는 데도 약 1,000억에서 2,00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익산에서 선점해서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공약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수홍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보자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려면 네. 물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예. 다른 데 부산도 백스코가 있고요. 예,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지방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광주는 예. 제가 알기로 100% 예. 국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예.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차원에서 예. 아시아 중심 도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만약에 100% 국비를 했다면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 광주 컨벤션 센터가 약 995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주도 컨벤션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군산도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익산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통, 물류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국비를 따와야지 아무 사업이 없는데 국비 예산을 어떻게 따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함으로써 국비를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도 충분히 국비로 따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과 충북과 광원이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로 하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요. 네. 그냥 하면 정부에서 100% 국비를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네. 국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 개최할 때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따와서 지방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김 후보님,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연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해야죠. 그런 과정에 법 개정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비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우리 고상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고상진 후보께서는 경마공원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네. 경마공원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4 경마공원 유치에 우리 정읍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익산, 충청 호남권을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익산으로 경마공원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천에 짓고 있습니다만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사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익산에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고 새만금 배우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돌아오는 도시 50만 익산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4분 거의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이제 마무리 연설 1분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 했던 것과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김경환 후보부터 1분 마무리 연설 부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새는 양 날개로 났습니다.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아직 두 분들께서는 국회의원이 되기에는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고 조금 더 사회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대학교 총장, 국가기관의 상임 감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을 새만금 배우도시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몰아줌으로써 새로운 익산 발전을 이루고내겠습니다. 익산은 갑을 선거구가 있습니다. 을의 여당, 갑의 야당을 보냄으로써 새로운 익산의 예산, 정책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은 천년의 고도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 예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익산을 새로운 경제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로 고상진 후보의 1분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신천지의 신도가 선거에 개입한 부분을 감추기 급급한 후보, 그리고 이를 따져 묻는 목사님께 예수님을 믿으시냐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후보, 자기 딸은 강남으로 교육을 보내면서 익산 교육 수준이 낮다라고 폄훼하는 후보, 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후보, 그리고 익산에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은 4월 말까지로 월세 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익산이 우리 김승우 후보에게는 무엇입니까? 차관급으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내려와가지고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구직 활동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께서는 지난 3번의 시장 선거에서 당이 아닌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말고 민생당 고상진을 선택하시면 위대한 선택 4번째가 될 것입니다. 고상진을 찍으면 고상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군요. 김수흥 후보의 마무리 연설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토론이 잘 지켜보셨는지요? 익산은 김수흥에게 맡겨주십시오. 예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입니다. 지금 익산에 꼭 김수흥이가 필요합니다. 제가 침체된 익산을 살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년 후에 익산 시민과 함께 정권 재창출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주시면 국회에 가서 큰 인물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김수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익산 시민과 더불어 낙후된 익산 확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마무리 연설까지 이제 토론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부족한 가운데 열심히 토론해 주신 이 세 분의 후보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요.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권리 같지만 우리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역사는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표의 소중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고 하나 드리죠. 다음 토론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전주갑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